안녕하세요. 몸과 예술 5번째 시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강 뼈와 구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우리가 근육의 갑옷을 벗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갑옷을 벗었는데 그러면 왜 무너지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옷을 벗고 힘을 다 빼버리면 우리 몸은 마치 오징어처럼 흐물흐물 무너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우리는 사실 바르게 앉고 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또 긴장을 풀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프레임 구조, 즉 뼈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이 아니라 이 구조에 대해 구조를 의지하고 구조를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편안하게 앉아볼 때 우리는 우리 몸을 거울에 비친 겉모습으로만 사실 기억하지만, 오늘은 조각가나 아니면 건축가처럼 내 몸의 내부 구조를 좀 투시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상상해 볼 때 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데에는 어떤 핵심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 해부학에서는 3대 메스, 3가지의 큰 덩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을 공부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근육 이름들은 사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꼭 3개의 동그라미와 하나의 선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가장 위에는 두개골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종의 몸에 있어서 전망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있고 눈과 귀를 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사실 이 머리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머리를 어디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나아갈 방향이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등대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큰 덩어리는 목 바로 밑에 있는 흉곽입니다. 우리가 갈비뼈라고 말하는 갈비뼈로 이루어진 일종의 큰 세장처럼 보이는 흉곽인데요. 일종의 숨을 쉬는 아코디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안에는 심장과 폐가 들어있고, 머리가 시선을 담당한다면 이 흉곽은 이제 우리의 태도를 좀 보여주는 거죠. 어디로 향해 있는지, 움츠러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척추 끝에는 우리가 골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골반은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묵직한 그릇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 몸의 주춧돌이어서 상지와 하지를 이어주고 또 상체를 지지하고 다리를 움직여서 땅을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골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길게 늘어진 척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굉장히 무거운 전망대인 그 머리가 올려져 있고, 또 아코디언처럼 움직이는 가슴, 그리고 상지와 하지를 이어주는 커다란 그릇과 같은 존재인 골반이 있고, 이 지점들을 부드러운 뱀처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뼈는 이제 총 3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윗부분에 경추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흉추, 가슴 쪽을 지나가는 흉추, 허리 쪽을 지나가는 요추, 그리고 허리 뒤에 편편한 부분인 천추, 끝에 미골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유연하게 동작을 만들고, 또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충전재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지지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두개골이라는 커다란 동그라미,
그리고 세개와 동그라미와 그리고 선, 이것이 움직이는 인간을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어떤 구조입니다. 이 커다란 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사실 이 세 가지 3대 메스만으로 인간의 몸을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그림이나 무엇을 볼 때, 움직임을 볼 때 좀 몇 가지 이제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력으로 사람을 빚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커다란 큼직한 덩어리를 툭툭툭 만든다면 이것이 3대 메스라고 한다면 이쪽 랜드마크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덩어리만으로도 앞을 보는지 뒤를 보는지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랜드마크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을 이제 보호하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 가슴에 이제 흉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마치 넥타이와 같이 좀 단단한 흉골뼈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흉골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고 또 몸의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더라도 만약에 내 흉골이 정면을 보고 있다면 내 몸의 에너지는 옆이 아니라 사실 앞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흉골의 방향이 많은 경우 몸통의 진짜 방향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쇄골뼈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쇄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는 우리 몸의 이제 가로의 폭을 결정합니다. 쇄골이 짧아지면 어깨가 좁아지고 이제 길면 당연히 넓어집니다. 또 이제 어깨의 건강과도 사실 많은 관련이 있는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쇄골이 팔과 몸통을 이어주는 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뼈는 사실 우리 팔은 등에 붙은 게 아니라 이 쇄골을 지지대를 삼아서 몸쪽 앞에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뒷면으로 좀 가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개뼈라고 하는 요 견갑이 있습니다. 등 뒤에 미끄럼틀 같은 여기 파판한 면이고요. 이 뼈의 특징은 다른 뼈들과는 달리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비뼈 위에 여기 보시면 갈비뼈 위에 얹혀져서 근육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회전하고 움직입니다. 어깨를 으쓱 하거나 우리가 팔을 높이 들 때 이 견갑골이 등 뒤에서 미끄러지면서 이 아랫부분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팔을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잘 회전이 되지 않으면 어깨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라운드 숄더 같은 이제 질환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견갑골은 팔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가 있고요. 척추의 모양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직선이 아니라 옆으로 봤을 때는 이제 S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적인 구조 때문에 이 무거운 머리와 몸통을 아주 유연하게 잘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좀 스프링 같은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골반을 살펴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이 엉덩이를 앉았을 때 우리가 의자에 닿는 어떤 좀 뾰족한 면, 이 부분일 텐데 이제 이거를 좌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넣어 보시면 의자와 맞닿아 있는 뾰족한 뼈인데요. 서 있을 때는 우리가 발로 땅을 지지하고 있지만 앉아 있을 때에는 이 좌골이 체중을 받아내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앉는다는 것은 이 좌골을 잘 의지에 지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ASIS라고 하는 전상장 골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제 골반 앞쪽에 좀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뼈. 그래서 이곳은 이제 몸의 균형을 맞추는 수평기여서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 ISIS를
ASIS의 이제 높이를 보고 이제 이게 높이가 같은지 혹은 한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은지 이 밸런스를 많이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들이 양쪽의 점이 정면을 잘 향하고 수평을 잘 이루고 있을 때 좀 안정적인 골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름을 굳이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인체의 어떠한 뼈들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사실 어떤 그림을 이해하거나 인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됩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가들도 화가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자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이 뼈를 이제 배운 김에 이 뼈라는 것이 어쨌든 구조를 만들고 자세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자세들 몇 가지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콘트라포스트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골반의 기울기와 이제 어깨가 서로 다른 각도로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고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한 자세여서 척추는 이제 완만하게 S자를 그리고 많은 화가들이 이제 화가나 조각가들이 이러한 포스의 그 조각과 그림을 많이 이제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 다비드상입니다. 여기서도 어깨의 방향성과 이 골반의 방향성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요 선과 이제 어깨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선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때 이제 몸의 중력을 버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프링 구조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어깨 왼쪽으로 내려가는 흐름,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흐름과 또 골반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 흐름을 통해서 이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인데 아주 부드러운 콘트라포스토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뼈가 마치 S자로 춤추듯이 이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소개할 자세는 피구라 세르펜티나타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세르펜티나타 요 뱀 같은 모양으로 상승하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3대 메스, 머리, 가슴, 골반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얼굴은 이쪽, 가슴은 저쪽을 보고 있고 다시 골반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360도 어디로 보나 꼬여 있는 모습인데요. 조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안 볼류나의 사비니 여인의 약탈이라는 제목인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척추가 이제 꽈배기처럼 꼬여 있고 뼈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동적이고 역동적인 상승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빨래를 쥐어짜듯이 골반이 오른쪽을 보면 또 가슴은 정면을 보고 있고 고개는 왼쪽을 보고 있고 척추를 극한으로 회전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미켈란젤로의 이제 승리라는 작품에서도 피구라 세르펜티나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몸통을 비틀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세에서 등의 근육과 또 척추의 뒤틀림을 느낄 수 있고요. 이제 이 척추라는 기둥을 중심으로 몸통 전체가 마치 회오리 치듯이 좀 돌아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이제 굉장히 편안한 리클라이닝 자세입니다. 이제 누워서 중력에 몸을 맡긴 자세입니다. 3대 메스가 수평으로 그냥 누워져 있고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차분하게 가라앉는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와상, 이제 누워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가슴, 골반이 침대와 밀착되어 있고 척추도 바닥의 형태에 따라서 차분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작품은 와상 리클라이닝 피겨 헨리 모어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상이 아니고 추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덩어리와 뼈다로만 단순히 있지만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이제 이것이 와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워있는 누워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세는 이제 포쇼트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서 있거나 뭐 앉아 있거나 우리가 몸통을 수직 방향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원근법에 의해서 뼈대가 앞뒤로 겹쳐 보이게 하는 일종의 시각적인 압축입니다. 뭐 8등신이나 7등신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그림 안에서의 비중을 보면 4분의 1 정도 머리가 차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근법 때문에 마치 누워있는 일반적 난쟁이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누워있는 이제 그 사람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뼈대가 앞뒤로 겹쳐 보이는 일종의 시각적인 압축을 보여줍니다. 이제 만테냐의 작품을 보고 계시는데 척추의 길이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발 앞에 무릎 또 무릎 뒤에 골반이 겹쳐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띄실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얼굴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려 있고 또 이 발 뒤에 다리뼈가 있고 그 뒤에 몸통이 있는 구조입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구도로 달리의 십자가의 성 요한 그리스도 작품도 이제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아서 사실 머리의 크기와 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의 길이는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난쟁이가 아니라 성인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척추가 여기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뒤로 흐르고 있겠죠. 중력에 의해서 축 늘어든 팔과 어깨뼈의 구조도 상당히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실습은